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춘천까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감독님과 우승훈 배우님 오늘 자리하셨고요. 각자 시네마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대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그 관객석이랑 자리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두 분이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저희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시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알기로는 우리 우승훈 배우님 밴드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셨고 플러스 춘천에 살고 있는 팬들도 많으신데요. 조금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에피소드가 별로 상영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플래시를 떠트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감자시네 토크는 강원 영상위에서 주최를 하고 이번이 6번째인 행사입니다. 춘천에 베이스를 하고 있는 강원 영상위의 위원장으로서의 이 자리에 있는 방진 감독이고요. 그리고 그냥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지금까지 몇 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상영하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하시고 영화를 선택하고 하는 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들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보수적인 강원도 맞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영화 안 틀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주최 측에 그 농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또 오승훈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주최 측에 농간이 있어서 제가 오승훈 배우에게 감독님 가오라는 일본말을 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원래 오늘 꾼 VIP 저도 갔어야 합니다만 박성훈 씨가 출연하는 그걸 안 가고 오승훈 씨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인사하시죠. 네. 꾼 VIP 시사회를 제치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까지 달려온 배우 오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춘천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멀리까지 그리고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감자 시네마 토크라는 이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감자 시네마 토크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도지사님이 불량감자, 저는 이주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감자 강원도 하면 또 여러 가지가 많긴 하지만 감자전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자 시네마 토크라는 이름을 우리 영상의 식구들이 붙였는데 귀엽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귀여운 영화 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사이먼스 랩님 뭐 이런 식의 좀 그냥 극장에서 보기 만나기 힘드신 영화, 그리고 플러스 강원도가 멀티플렉스가 좀 있기는 한데 너무 넓어가지고 뜸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순수 관객 그 비율들도 아무래도 좀 연령층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극장에 가깝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도 있고 이러거든요. 여튼 제가 너무 강원 영상이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네. 강원 영상위의 활동이 또 감자 시네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 또 박은지 감독님께서 초대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영상위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꾼 VIP 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꾼 못 봤어요. VIP 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니 뭐 박성웅 배우랑 사이 되게 좋은 거 같더니 VIP 시사도 안 가고 왜 사진도 없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춘천에 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네. 부탁드리고 일단 그 강원 영상위원회와 인연이 있어서 영화 뜨신 것도 있고 영상위원회 소개하면 좋을 만한 영화여서도 있지만 이 영화가 강원 지역에서 촬영한 장면들도 있죠. 아마도 바닷가 장면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서핑 장면 있죠? 오늘 양양에서 아주 좋은 모습. 네, 정말 좋았던 그 장면을 양양에서 서핑 하기 좋은 그런 바다가 있어요.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나오는 전체가 다 양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강원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감독님이 이렇게 다 진행을 해주셨지만도 정확히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도 정말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오늘도 올라오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아름답게 이렇게 또 이어졌네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하죠.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마도 그 GB에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인터뷰라던가 사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을 것 같아서 영화에 대한 조금 진중한 얘기들을 풀어가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언체인이라는 연극과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언체인이라는 연극이 12월에 올라가거든요. 연극 무대에. 근데 이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연출과 그 연기자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언체인이라는 어떤 연극과 메소드란 영화의 어떤 상관관계가 조금 궁금하신 관객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체인이라는 연극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제 제자죠. 대본을 받게 됐고 그게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창작 희곡인데 남자 주인공 2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재환이라는 그 제작자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몇몇 연극을 히트를 시키면서 브로드웨이 진출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은 아니지만 오프 브로드웨이를 좀 가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일부러 주인공의 이름을 그러니까 좀 그들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가 미국적으로 겨냥해서 썼었던 작품이고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2 남자 배우가 굉장히 불편한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고 처음부터 막 그러니까 결박을 풀려고 하려면 막 피가 낭자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진땀 냄새 나고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연극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저한테 연출을 의뢰했을 때는 흥미롭긴 했는데 되게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극의 관객모독 같은 연극을 통해서 그 연극과 관객의 어떤 경계를 팍 푸는 그런 연극이 70년대에 나왔던 거에 이상으로 뭔가 어떤 연극은 연극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극을 좀 벗어난 뭘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튼 그거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연극을 하는 2 배우의 이야기와 그 배우 중간에 원래 한 여자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한 시나리오였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배우의 이야기로 가게 되고 점점 더 그러다 보니 2 남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강화되고 그래서 메소드라고 제목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멜로 영화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성을 초월한 그냥 멜로 영화. 그러다 감독님은 잠긴 어떤 스릴러적 요소가 들어가 버린 영화가 됐죠.
근데 오승훈 배우님도 여기서 영우라는 역할을 연기하기도 하셨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언체인이라는 연극의 싱어를 또 연기하기도 했었고 그 안에 실제로 그 언체인이라는 연극 무대가 전부 보이진 않지만 일부가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 무대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시나리오에는 그 어쨌든 언체인이라는 연극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장면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을 테니 배우가 또 언체인 그 연극에 대한 매력을 또 새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 메소드랑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극 안에 묘사된 언체인이라는 연극, 싱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부분이 있나요? 사실 처음 감독님 뵀던 그 오디션 보는 그날도 아침 10시 다들 알고 계신 그때도 제가 나오면서 감독님한테 용기 있게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예요. 감독님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못하게 되더라도 언체인을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뭐라도 좀 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 정도로 오디션 대본만 봤을 때도 몇 장 안 되는 그 싱어의 모습들이 되게 매력 있었어요. 되게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너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 봤어요. 저는 봤고 뭐 지금이야 당연히 좀 더 발전이 됐을 수도 있고 대본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저도 너무 하고 싶었던 공연이고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 공연입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승훈 배우야 뭐 랭윈이나 저가의 버터플라이 지금 한창 또 공연 중이기도 한 연극이 워낙 연극 무대에서 또 그 연극 무대만의 끼를 또 많이 보여주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 배우가 언체인을 연기했다면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 영화판에서 이 배우 너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 무대를 당분간 보낼 수가 없는 어떤 안타까운 이유 때문에 언체인에서는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사실은 많은 관객과의 대화 속에서 왜 오승훈이었냐 중에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는 처음 연극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오승훈 배우님이 연극으로부터 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극 무대를 모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축소하고 몇 분밖에 안 되는 연극 무대인데 그런데 연극으로 시작했는데 또 연극적인 대사 톤은 또 없는 거예요. 기본 발성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운명처럼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오복덩이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작업을 또 시작하셨죠. 근데 방은재 감독님 말씀대로 연극 무대를 경험을 하고 그 연극 무대의 생리를 알고 있는 배우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왜 아이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매번 노래를 잘하거나 무대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연극 무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연극 무대를 재현한 어떤 장면에서 자기 역할을 두드러지게 잘하는 거랑 꼭 그 같은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배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강점을 영화에서 10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메소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혼재되어 있고 우리가 되게 뭐 브런치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메소드라는 의미가 뭘까를 연구하거나 하는 작업들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희한한 단어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통용돼서 얘기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어떤 배역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어떤 배우의 연기 톤 같은 것들 우리가 메소드 연기한다라는 말들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배우 경력이 오래 되셨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배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메소드라는 단어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연기 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너무나 고민되는 과제 같은 단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메소드라는 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소드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의 얘기를 시나리오로 영화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항상 과제처럼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 드시는데 제가 질문을 뚝 끊어가지고 질문이 딱 끝나는 거예요. 물 마시려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은선 기자님, 저널리스트님께서 메소드 연기 혹은 메소드에 대한 정의는 질문하시면서 다 해주셨고요. 그냥 오히려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그냥 확장 해석하면 그냥 영어적인 단어로 그냥 메서드예요. 어떤 길, 방법, 이게 접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과, 그리고 두 주인공이 배우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상징되는 연기의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둘이 작품으로 만나고 인간적으로 만나고 성장하고 그 관계가 이어지다가 깨어지고 그러는 그 과정 자체가, 배우가 어떤 인물을 만나서 그 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에 몰입됐다가 그 무대가 끝나면 그 인물에서 벗어나는 그 전 과정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소드는 사실은 연기적으로 따지면 정의를 내리려면 너무 깊고 넓고요. 만약에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많이 찾으면 돼요. 위키디피아에도 있고 뭐 다 있고.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그 의미는 어차피 연기하시는 분만 이 영화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편타당하게 한 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두 주인공에게도 상징적으로 던질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히 던졌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써도 근데 우리는 제가 이 영화는 사실 독립영화적인 방식으로 찍었지만 제목이 글자 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준익 감독은 요즘 두 글자에 꽂혀가지고 사도, 동주, 박열, 그 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게 변산, 이게 두 글자에만 한다는 약간 강박에 요즘 사로잡혀 계시고, 정말 저희 그래요. 이게 몇 글자나. 근데 짝수마다 홀수가 뭐 흥행장은 세 글자를 안 넘어 뭐 이래가지고 혹시 나도 세 글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또 일견 있었어요. 여담입니다만. 기억나? 근데 배우한테는 이 메소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갈지 굉장히 궁금해요.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소드를 정의를 내리자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제가 저는 이제 이 메소드라는 제목의 영화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어떤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메소드 연기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메소드 연기를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연기를 한다거나 뭔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졌을 때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라는 부담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메소드라는 제목은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독님이나 선배님이나 이렇게 항상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배우들이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정말 우리끼리 솔직하게 하는 얘기지만, 개그 프로그램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어디 한번 웃겨봐 주세요 라는 모드가 되잖아요. 메소드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오승훈 배우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어디 메소드 연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리가 어쩔 수 없이 깔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우들이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았다면은 에이 뭐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제목이었을 수 있겠으나, 이 영화는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이 그 중압감을 아주 잘 이겨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그 메소드 연기의 그 극중 자기 화를 넘어서서 그 중요한 그 감정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감정 자체를 믿어버리고 그 감정이 확장돼서 극중 인물의 사랑을 넘어선 현실의 자기한테까지 이입시켜버리는 거라서, 만들어 놓고 나니 정말 그야말로 메소드구나 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네.
그러면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게 마지막에 영우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 뭐 어떤 마음으로 연기했을지는 배우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마이크가 자꾸 불러하나요? 배우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 연기에 빠져있던 배우가 갑자기 차갑게 확 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빠져나온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역할에 잠깐 배우가 확 빠져나오는 거라는 장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는지 궁금해요. 영우랑 싱어라는 캐릭터에 엄청나게 빠져있다가 뭔가 차갑게 등을 탁 돌리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감정이 쏙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뭔가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폭발을 시켜놓고 연극 무대에서 이제 무대 뒤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난 완벽한 싱어였는데 당신이 그냥 월터였네요. 이 순간 전 정말 통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 친구는 내가 이겼어 이러고 여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고독한 말을 하는 거지만 연기를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감독님 말씀하셨고 그 순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발휘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여기 자체는 내가 이겼어 이렇게 연기를 했고 그래서 차에 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굉장한 공허함을 느끼고 혼자 힘들어하는 어떤 영화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그 연기하면서는 그 무대 뒤에서는 그 대사가 굉장히 통쾌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하필은 그 마지막 차에 타서 그 표정 그 장면이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이었어요. 의도했어요. 차는 순서를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공허함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그 마지막 그 공허함이 아쉽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많이 그걸 의도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저의 공허함과 영우의 공허함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승훈 배우가 사실은 그 마지막 커트를 찍고 자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감독님 이거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다시 찍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항상 영화 중반쯤 되면 혹은 마지막쯤 되면 처음부터 다시 찍고 싶어요. 모든 배우가 다 그래. 모든 연출자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게 그러니까 영우를 연기하는 오승훈 배우가 느낀 감정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영우가 싱어를 연기하면서 느낀 감정과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승훈이라는 배우가 영우를 연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한 감정이 아니셨나요? 어땠나?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의도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계산하고 시나리오에 다 쓰여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메소드거든요. 그 배우를 선택한 순간 그 배우가 된 순간 그 배우의 그 자잘한 레이어나 그 디테일은 그 배우의 것이어서 저는 오승훈이라는 배우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었던 오승훈 배우의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덜 된 것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많은 현장에서 오승훈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오승훈 배우는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서도 어떤 때는 막 이런 거지. 너 이렇게 알지? 알지? 알잖아. 그런 걸 또 다 알아듣고 다 아는 거죠.
네, 그거를 또 의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다 의도하고 막 배우가 가장 뭔가 달아올랐던 순간을 기다리고 감독들이 이렇게 용의주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배우도 그에 못지않게 용의주도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까 싱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영호라는 캐릭터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은 마음은 뭐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겠죠. 그 배우를 뭐 사랑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연기 도전이 필요해서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거예요. 배우들은 그 사람이 너무 돼보고 싶고 저 사람의 감정을 너무 이해해보고 싶은 감정에서부터 아마 그 배역에 대한 애정을 출발할 텐데 영호라는 그 캐릭터의 가장 매력적인 점, 내 가장 사랑했던 영호의 어떤 점 같은 것들은 뭐였어요? 어쩌면 제가 오디션 대본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해주신 말씀인데 영화 그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그 자체가 매력이 있는 유혹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재하나 희원이에 대해서 흔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아이고 예를 들어 모성애가 느껴지는 아이고 뭔가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매력을 가진 친구라는 걸 오디션 대본을 보고서부터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다 아직 보지 못했던 그때도 그래서 그 지점을 너무 욕심이 났죠. 제가 해보고 싶었고 근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아니 근데 제가 이건 굉장히 사소한 궁금증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오승훈 배우를 실제로 보고 나서 얼굴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막 치명적이고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막 검은색이 막 뭐 나올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되게 순둥순둥한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너무 해상한 얼굴이어가지고 영화 속에 특별한 분장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라인 하나 그리는 거 여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라인을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너무 달라 보이는 것처럼 혹시 특별한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그 영호나 싱어를 연기할 때? 아니 사실은 저는 뭐 아이돌처럼 한번 이렇게 아이돌 얘기가 나오자마자 웃음보가 터지네요.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모키도 해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그 씬 하나 빼고는 아이라인을 안 그렸어요. 네. 제 눈이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어둡대요.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심지어 옛날에 사극 드라마 오디션을 한번 보러 갔는데 감독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아니 사극 오디션 보러 와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오는 놈이 어딨냐고 그냥 오디션 보러 가서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감독님 아니라고요. 화장 안 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쉽게도 아이라인을 한번 못 그려봤고요. 네, 그런 거 특별한 화장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귀걸이를 자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춤할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네. 자석을 여기야 툭 칼. 다시 할게요. 심지어 잊어버려가지고. 네. 그랬어. 감독님은 그 무전기 잃어버리시고 누구 거니? 연기가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였고요. 전 굉장히 특별한 메이크업이 있을 줄 알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지금 굉장히 놀라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방은지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로라 공주에서 그 아이를 잃고 너무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그 스릴러의 어떤 여전사라고 하기 너무 애매한데 뭔가 슬픈, 굉장히 슬픈 모성애로 똘똘 뭉친 어떤 여성성을 엄정화 배우에게 연기를 시킨다던가 용의자 X에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수줍고 조용하지만 사랑이 너무 큰 어떤 남자의 역할을 유승범 배우에게 맡기신다던가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도연 배우의 열연이야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그 곁을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남편 역을 고수가 연기할 거라고는 상상을 아마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좀 배우들의 의외의 면들을 캐스팅하시는 그 눈이 조금 남다른 감독이 아닐까 아마도 배우 생활을 통해서 익힌 감각들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다른 배우는 없고 오승훈 배우만 있으니까 아까 잠깐 칭찬도 해주셨지만 오승훈 배우의 어떤 면이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녹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으세요?
아까 바로 직전에 오승훈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라인 얘기를 잘 꺼내주셨는데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거를 믿으라고 했던 게 이건 뭐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데뷔하는데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10년 학생들이랑 있으면서 그냥 애들한테 하는 얘기를 지금 네가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응?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결국은 승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와 그 인물이 딱 맞다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투영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극 중에 영호는 되게 아이돌이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어릴 때. 근데 저는 오승훈 배우가 가지고 있는 농구를 하다가 못하고 좌절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아무튼 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요만큼 살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슬럼프를 대단히 크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를 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되게 불편하고 무난하고 뭐 이렇게 바른 생활하면서 잘한 배우들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체험해야지 다 연기를 죽어봐야지 죽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배우는 분명히 저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걸 겪어보고, 근데 뭐 예를 들면 50년 살아서 고통스러운 겪은 거와 20몇 년 살아서 고통스러운 겪은 거를 따지면 제가 좀 더 많겠죠.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캐치를 한 거고, 그런데 되게 해사하게 울어요. 시나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우가 맑은 얼굴로 들어온다. 맑은 얼굴에 영우가 들어온다는 디렉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맑은 애를 찾았겠냐. 죄송해요, 맑은 배우를. 연기적으로 표현돼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 맑은 얼굴을 해맑은도 아니고 맑은 얼굴을 연기하는 그랬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어떤 것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 개봉한 오승훈 배우를 몇 번 만나면서 정말 순간순간 느낀 건데, 이 얘기해도 될까? 방금 전에도 대기할 때 계속 농구 영상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금 피곤해서 1시간 여유 시간인데 좀 자라고 스태프들이 계속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꾹꾹 졸면서 농구 영상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너무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런 면들이 또 방지 감독님의 눈에 캐치된 어떤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상처를 보셨다고 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언가를 애정하는 방식 같은 것도 아마 감독님께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세 사람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죠. 만약에 감독님한테 메소드 연기에 빠져버린 어떤 배우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예를 들면 우리는 버드맨 같은 영화도 상상할 수 있죠. 그냥 한 명이 주인공이고 계속 자기가 메소드 연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뇌하는 어떤 배우가 그냥 1인극을 하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이 메소드에 대한 이해를 더 줄 수 있는 극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영우 그리고 재하, 희원이라는 세 꼭지점을 분명하게 심어두고 가는 영화라는 점에서 아마 그 연기에 빠져들고 자기의 감정 혼돈하는 배우라는 소재 자체도 중요했겠지만 감독님한테 조금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감정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메소드 배우라는 가치보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셨겠죠?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담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승훈 배우에게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3일 전에 촬영 3일 전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정말 부랴부랴 불난집에서 짐 싸갖고 나오듯이 지금 이 영화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감독님이 계속 칭찬해 주시듯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3일이 아니라 3달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었다. 예를 들면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준비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만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 의도 자체가 제가 느끼는 그 충동적인 감정들과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싶었다고 하셨고 그런 지점에서 저한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다면 너무 많은 준비와 계획적인 연기들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분석을 많이 했다거나 그렇다고 시간이 없다고 제가 안 하진 않았겠죠. 정말 열심히 그 시간 동안 했지만 너무 많은 이성적인 연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감성적인 연기보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영우가 더 필요했던 건 어찌됐든 이성보다 감성이었던 것 같고 그 충동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영우로서의 그 감정이나 생활에서 상태에서 영우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저는 그런 컨트롤이 아직 미숙한 신인 배우다 보니까 집중을 오히려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흐트러질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영우의 감정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죠. 이 영화랑 뭔가 진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진 케이스가 아닌가. 아까 감독님이 단답으로 끝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질문을 약간 바꿔가지고 돌아가 볼까 하는데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재하와 영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럼에도 희원의 존재를 심어주신 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희원의 존재는 아마 각자 해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마도 재하와 영우의 관계와 어떤 그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사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희원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혹은 희원의 존재가 꼭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관객 여러분들이 의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원의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는 뭔가요? 질문이 어렵네요. 멜로 영화, 그러니까 이게 기획 단계 추노 시즌이랑 넷나인이랑 이렇게 하면서 원래 장르는 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호러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고 장르는 멜로였어요. 그러면 멜로를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남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갈등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 중에 남이 더 있건 여가 더 있건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적인 갈등이 있건 아니면 뭐 사건적인 갈등이 있건 해야 되는데 정말 시발 자체는 여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하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여자 시점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 남자 주인공을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이게 남녀 배우가 아니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옆에 늘 함께 그러니까 배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극 무대로 치면 관객의 시선 아니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또 관객의 시선에서 도대체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데 혹은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이 될 수 있는 이건 뭐 특히 뭐 여자니까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뭐 여자니까 뭐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전혀 젠더적인 시선은 없었고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여인이 놓여져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삼각구도를 더 파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된 거기는 해요. 하나는 예각이 돼버렸고 이게 영화가 저도 그러니까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 주인공 안 따라가고 이거를 좀 정교하게도 하고 싶었는데 82분밖에 안 하는 영화인데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영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의도했던 건 조금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던 관객이 선택하게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도 좀 진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박성웅 씨랑도 늘 얘기하는데 박성웅 배우가 알아요. 야 주인공은 나인 것 같은데 주인공은 너야, 승훈이 너야. 이렇듯이 그리고 저는 또 오승훈 배우에게는 주인공은 여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박성웅 배우한테는 아니야 여우가 아니야. 근데 박성웅 배우가 다 알죠.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영웅가 주인공인 영화라는 걸 박성웅 배우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의도하기를 박성웅을 보러 온 재하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다 보니 우리는 영웅에게 입이 되어 있는 그런 묘한 체험을 하는 영화가 사실은 됐고요. 저는 영웅을 승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파괴하고 싶은 게 그 영화에서는 그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뭔가 금기를 깨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가치나 뭐 이런 거고 왜 그거에만 했는데라는 뭔가의 약간의 도발이든지 뭔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걸 하고 싶어서 영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장르적이고 그 관객분들이 익숙한 무엇을 충족을 해주되 새로운 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아닌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뭔가 한 발 나가야 되고 그걸 뭔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조금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을 설정은 했는데 결국은 좀 예각 삼각형이 됐죠.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승훈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개봉을 하고 지금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촬영부터 개봉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개봉 상황들, 뭐 GD 무대 인사분들 다니면서 관객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 나누고 인터뷰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촬영 때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감독님들은 이거는 되게 나쁜 예지만 자기가 만든 영화보다 자기가 말하는 말이 더 멋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더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보셨나 봐요. 한숨 쉬기도 하시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뭔가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 처음 뛰어들 때보다 지금 이 영화, 메소드라는 영화 혹은 캐릭터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게 있나요? 잘 몰랐는데 더 잘 알게 된 거. 저는 사실 더 많이 당연히 알게 됐죠. 왜냐하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혹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시간이 많으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찍는 그 과정 안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동조를 맞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연기하면서 이런 거구나 가서 이런 건가 봐요. 컷 하시면 이런 건가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끝나고 느꼈던 걸 굳이 말씀드리자면 영우가 생각보다 많이 아팠던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치명치명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아프고 외롭고 되게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얼마나 그 영화가 끝난 이후에 공연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서울 GB에서도 개봉일 GB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잔인한 결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둘 공연을 몇 달째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영화에서 우리가 본 건 첫 공연이고 그 대기실 분위기는 어떡할 거며 그 스태프들의 그 이 두 배우가 내는 짜증을 받아주는 스태프들은 무슨 죄며 아무튼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왜 진짜 번개 맞고 갑자기 뭐가 팍 되게 영감이 떠오르고 너무 좋은 결과물을 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오승훈 배우나 박은지 감독님은 앞으로의 활동들, 앞으로 내는 작품들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리라는 기대가 있지만 어쨌든 오승훈 배우한테는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작곡가가 영감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막 엄청난 곡을 써내는 것처럼 정말 단기간에 집중해서 화르륵 불태워서 뭔가를 완성한 최초의 경험, 되게 좋은 경험이 앞으로의 배우 인생에 이 영화가 돼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석에도 오늘 질문들 많으실 것 같아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려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맨 앞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오승훈 배우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 내에서 사실 재하라는 인물은 이게 혼란스럽고 막 흔들리는 그 감정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뭐 희원도 막 이렇게 질투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영우는 그거에 대한 감정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우의 시점에서 재하를 사랑하게 됐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삭제신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이걸 넣을까 말까 했던 그 되게 아까운 장면이 있었으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고 배우님도 이제 오승훈 배우도 이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면인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는 사랑에 빠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모두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신 모두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연극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장면이 생각보다 저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해요.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그 시점부터 연극을 연습하는 거기에도 와닿을 수 있겠네요. 그 연극을 연습하는 과정이 그 무대에서 연습하는 그 과정이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예, 그 과정들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더 연극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그 딱 그 시작됐던 그 순간은 연극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그 과정 왜냐하면 그 과정의 이야기 그 과정 안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배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그 과정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또한 스포트라이트 했을 때 사랑이야 이러진 않았어. 그 순간에 내가 너는 앞으로 나의 사랑이야 이건 아니지만 뭔가 요만큼 뭔가 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첫눈에도 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하나가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지 않은데 영화를 볼 때는 꼭 그게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부분이라고 동의는 들고요. 마지막까지 삭제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건 에필로그예요. 근데 에필로그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에필로그가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긴 했어. 근데 문학적으로는 에필로그가 있어야 돼. 솔직히. 근데 찍고 나서 제가 어느 관객과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제작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팬덤의 인원도 안 늘었고 그거 정말 그게 영화가 이게 안 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여줄 때는 그 전에랑 다르게 위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희원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또 묵묵히 자기 작업실에서 빨간 물감을 다
다른 색깔, 그러니까 빨간 물감이라는 게 뭐 컬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영우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대동하고 극장에 오는 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안은 묵묵히 극장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사실은 찍었는데 이걸 관객분들이 다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그야말로 화면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서 자르게 된 게 끝까지 고민했던 건 그거고요. 뭐 다른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삼각 지점에서 드라마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뭐 약간의 트림 부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대가가 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딱 편집실에 들어가면 진짜 제작자 마인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공들여 찍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보고 지루하면은 그러니까 편집실에서 딱 한 번의 그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이 돼버려요. 어떤 장면에 연연하지를 않고 이거를 어떻게 안 지루하게 볼 수 있을까가 더 큰 뭐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망설이고 그러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막 연연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배우에게 안 가. 그거 아까 설명 됐죠. 저 남자분 한번 할까요? 남자분. 감사합니다. 전국 베이징에서 왔어요. 네. 네. 사실은 이번 영화 외국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감독님하고 배우님이 예상되는지, 이 영화 상영 전에 외국 팬들이 좋아하는 거 예상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제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뭐 오승훈 배우님의 팬층이 넓어지고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중국 팬들이 생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영화가 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키스신 말이에요. 중국 웨이버에서 그거를 보고 궁금해서 티켓을 사서 몇 번 봤었어요. 그 아까 사실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돌아간 게 저희에게는 좀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영화로서는. 그런데 아까 오승훈 씨 그 잠깐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중국 팬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으로도 중국에서 상영될 수는 없는 영화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재패니메이션 이런 거 못 봤던 것처럼 중국에서 상영할 수 없는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은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질문은 뭔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질문 그거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 뭔가 초기 더듬이가 확 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막 열광하는 것 같은. 그런데 또 중국은 확실히 우리보다 몇십 배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과 뭐 인구 비율을 따지면 아마 그래서 지금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에서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일탈 같은 탈출 같은 뭔가를 이렇게 이게 뭐 자극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그냥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어쨌든 대륙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를 진출하는 오승훈 배우의 앞날을 위하여 박수를 영어 돼요? 영어 돼요? 예스. 다음 질문은
몰랐죠 일단 좀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얼떨떨하고 그런 기분이 가장 커요. 네. 정말 요즘은 공연장에도 중국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얼떨떨 아직 그래요. 아직 얼떨떨하고 그걸 저는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상영이 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희 영화 같은 어떤 장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는.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감사해요. 그냥 제 기분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승훈 배우께서 또 다양한 영화와 또 다양한 드라마를 하실 때도 지금 이렇게 이 영화에 열광하시고 오승훈 배우에게 열광하신 그 열기를 계속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중국 팬들 많이 오신 거죠? 네. 중국 분들 혹시 얼마나 진짜 많이 오셨구나. 오늘 대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셔서 여기 계신 분들 마이크 드리죠. 아까 말씀해주신 스프라지 영웅의 이 장면에서 영우가 이제 처음에 딱 서서 불 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우가 맨 처음에 자기 조명을 싫어해서 겁을 먹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에 일단 첫 무대에서 연습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해봐야지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조명이 빡 쏘니까 놀라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요. 오승훈 배우께서 대답을 하신 적이 있는 질문이어서 그때 대답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오승훈 배우께서 하셨어요. 그때 했던 말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우가 아무래도 음악이 좋아서 가수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 친구들도 음악이 좋으니까 음악의 어떤 부분이 좋으니까 처음에 연습생 생활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데뷔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을 때 정말 기뻤을 테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정말 일이 되어만 가고 뭔가 압박이 오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이 생활과 어느 날은 억지로 무대를 나가는 날도 있을 때 힘들고 몸이 아프고 스케줄 때문에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겪고 난 다음에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영화 안에서. 네, 그렇게 일탈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만큼 많이 공허해지고 되게 많이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무대가 재밌지 않았겠죠. 그 순간 무대가 재밌지 않았으니까 자꾸 다른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은 연기라는 것도 시켜서 이 일이 재밌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예민한 상태에서 이 연극 무대를 오게 됐고 영우한테 그 당시에 그 무대라는 곳은 굉장히 압박이고 부담이고 되게 너무 싫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대 연습을 많이 진행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딱 했는데 내가 가수로서 활동하는 그 무대와 연기는 굉장히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그 예민함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확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됐나요? 아직도 오승훈 배우는 내가라고 표현해요. 아직도 영호의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소름이 아니라 자 이거를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러한 영호의 예민한 말하자면 상처 같은 거를 딱 보는 그 재하가 보는 데서 일으킨 이유는 뭐겠어요? 재하로 하여금 따라 나가서 뭔가 나도 너 같은 적이 있었다는 공통 분모를 발견
하기 위한 장치로 쓴 거고, 그러니까 영호의 캐릭터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 전까지의 재하와 영호의 관계에 있어서 재하가 한번 다가게 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쪽 사이드를 한 번도 안 가가지고 그쵸? 사이드에서 한번 받아볼까봐요.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일단 오늘 봤는데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영호가 재한테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거, 관계적인 거, 희원이와의 관계, 그거에 대한 질투심, 아니면 재능에 대한 어떤 질투, 안정적인 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어떤 그걸 갖고 싶은 재능에 대한 그 욕망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감정을 좀 처음에 담고 찍으신 건지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되게 초반에 연출자가 전화를 해서 그 집에 데리고 가게 한 것도, 그리고 재하는 먼저 슥슥 들어가 버리고 영우는 조금 한 템포 늦게 와서 잠깐이라도 그 집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그러니까 영우는 맨날 숙소에서 합숙하고 이렇게 전화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은 무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어찌됐건 살고 있는 이 친구에게 여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어떠한 동경, 그것 플러스 그러려면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집고 들어가면 내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뭔가를 치워버리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처음에는 되게 순수한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조금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게 균열이 생기게 하는 걸 의도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자면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영호가 재하야를 다시 보게 된 것도 소위 말하자면 연기적으로 나를 압도했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도 위플래시의 그 자기의 선생 그 작곡가가 너무 지겹도록 싫은데 그를 담고 싶은, 처음에는 경외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흠모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바뀌어서 또 흠모가 다시 뭔가 나도 인정받고 싶은 그게 결국은 사랑의 감정과 닮아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랑이라고 믿어버린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의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배우에 대한 어떤 동경, 욕망 그런 거가 더 되게 많이 느껴진 것 같고요. 되게 어떤 키스씬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할 때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의도하셨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 좀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막 감정이 막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현실적으로 느껴지건 아마 카메라의 앵글의 사이즈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뭔가를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그 사이즈 이상을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강요된 사실은 그런 프레임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거는 연출자의 분명히 의도가 있었고, 뭐 근데 그렇게 봐주신 건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관객분들은 이게 엄청난 사랑이야라고 믿고 계시는 것조차도 저는 그것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결국은 관객분들이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다루고 그 경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연기적인 감정과 실제적인 감정이 연기적인 감정이 실제 생활까지 와서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죠. 내가 극도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자면 제가 미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막 미친 오피리어를 한다고 쳐봐요. 오피리어는 춤 어디 갔어요? 뭐 이거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이렇게 도대체 왜?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생활을 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소하게 치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감정을 다 관객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좀 충분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느라고 관객분들한테 마이크가 오늘 많이 생각보다는 못 갔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거의 러닝타임만큼 대화를 했어요. 영화를 본 시간만큼.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날씨 정말 추운데 많이 와주셨잖아요.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왜? 춘천에서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춘천 시민 혹은 강원도의 어느 계시고 계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특별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바쁜 잠도 부족해서 너무 피곤한데 감독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준 오승훈 배우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걱정거리도 지금 있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이은성 기자님, 영화 전문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원 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 메소드라는 영화를 가지고 1년을 온 것 같아요.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비록 많은 분들이 못 보셨지만 영화는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일단 여기 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일단 이렇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감자 시네마 토크. 되게 재밌고 되게 저 이름 덕분인지 제가 조금 편안하게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계속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여기 이곳에 처음 왔어요. 여기 CGV를 처음 왔는데도 되게 편안하고 특히나 오늘 자리가 저한테도 되게 많이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사실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저희 영화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가까이 있으면 또 안 가게 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일단 저 팬님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하고요. 영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항상 저를 해주신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열심히 어디서 언제 하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끝까지 메소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남은 한 해 정말 잘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머리 위 하트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심히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